사고 발생 초기부터 송창인 교수님께서는 콘크리트 문제, 그러니까 콘크리트 양생이 덜 된 상태에서 타설을 하다가 붕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주장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 저는 그 재료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네.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또 콘크리트의 품질 상태 또 시공의 그 동발의 존치 기간이라든가 양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구조적인 거 여러 가지들을 저는 챙겨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파괴 메커니즘을 보면 저는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실무를 하다가 늦게 대학에 들어간 사람인데요. 실무를 그 파괴 메커니즘을 보면 저거 일반적인 파괴 메커니즘이 아니거든요. 저게 십몇 층이 이렇게 붕괴가 되고 저렇게 건물 전체가 거의 컬랩스 가까이 붕괴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저것은 하나의 어떤 이유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콘크리트 양생뿐만 아니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이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현대산업개발이 어떻게 시공을 했는지 양생기간은 지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일지가 있어야 할 텐데 이 작업일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마 그 수사기관에서 감리일지라든가 작업일지에 대해서는 그 조사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시공의 불량 또 어떤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다양한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라든가 국토부에 지금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되면은 거기에서 아마 사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사고 직후에 건설노조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뭐 한 층을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최소 6일 걸렸다라는 자료도 있었거든요. 박 교수님,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다가 종종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렇게 잘못된 간행이 자리 잡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공기 단축을 위해서 네. 그 공기가 사실은 경제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기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설계 변경이나 공사 차질, 날씨 이런 것 때문에 공사 후반에 가면은 공기가 쫓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기가 너무 늘어져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위약금도 물게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장 소장의 능력이 공기 단축에 있는 것으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공기 단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죠.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공기가 사실 보장이 돼야 됩니다. 네. 겨울철에는 사실 6일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더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보양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6일이 꼭 문제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네. 건설의 아까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요. 콘크리트 양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존치기간이 적으면은 그 강도 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강도 발현이 잘 안 되면 동바리를 여러 층에 오랫동안 존치하면 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엔지니어링으로 시공 중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계산도 네. 하고 안전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그런 쪽에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동발이 말씀하셨는데 동발이라는 게 이제 콘크리트 하정을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번에도 그 지지대가 없었거나 좀 일찍 철거됐다는 정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예. 지금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무너진 위치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동벌이가 있었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보면은 38층까지는 동바리가 없었고요. 피트층에는 동바리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위층엔 39층 슬라브가 이제 무너져 내려서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동바리가 아무래도 겨울철이라 양상이 잘 안 됐지만 동바리가 그래도 충분히 밑에 서너 개 층까지 돼 있었으면은 붕괴는 막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공기 단축에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얘기를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공기 단축을 하더라도 최소한 원칙과 상식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이 동결기의 공사에 대해서 최소한 동바리의 존치 기간이라든가 양생을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꼭 드리고 싶은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왜 우리 건설 현장에 이렇게 공기 단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태생적인 원인은 저는 최저가 낙찰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른 수건 쥐어짜다 보니까 맨 위에 먹이사슬의 맨 위에는 충분한 이윤을 하고 나머지는 먹을 거 없는 다단계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근본적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국장님, 이번에 붕괴 사고가 난 것은 201동이죠.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203동에서도 네. 콘크리트 타설하던 중에 바닥이 주저앉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대로 대처를 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네.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야가 있었다고 하면은 감리단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이제 그 내용을 그 관리감독기관인 서구청에 보고해야 되는데 현재 보고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사가 거기 있던 구조라든가 또 시공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시공사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감리단이 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이 매일 아주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그 승인을 해줘야 되고 또 필요한 경우 현장에 상주해서 이렇게 작업 환경을 좀 지켜보고 그 작성하고 기록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분야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네.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 기회로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송 교수님, 건물 최상층 39층 바닥 슬래브는 원래 설계는 15cm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 시공은 35cm로 됐다. 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글쎄, 그것이 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감리의 확인을 받은 것인지 또 서구청에 또 이 관리를 받은 것인지 허가를 득한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네. 어찌됐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39층이 그 소위 얘기 스카이 라운지도 있고 게스트 하우스도 있고 네. 그러니까 38층까지는 똑같은 평면으로 그 아파트에 화장실이 있는 위치에 똑같은 그 위치에 똑같이 화장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설비 유닛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9층이 틀려지다 보니까 중간에 피트층을 만들었는데 이 피트층을 한쪽은 1m, 한쪽은 0.5m 그 사이에 이제 벽을 만들고 그 벽에 38층 천정 슬래브에 올라타는 그런데 이 38층의 천정 슬래브 역시 무량판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 자체가 사실은 불완전한 구조물이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것들을 부재 설계를 할 때 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계에 그러니까 감안한 것인지 무량판 구조의 특성, 그 다음에 하중 변화의 특성. 그리고 힘의 흐름의 밸런스가 틀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충분하게 그러한 하중 변화라든가 설계 오차라든가 강도 저감에 대해서 구조 설계자가 반영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설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부터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 설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무단으로 변경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서구청에는 뭐 설계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제 39층에 대한 그 변경 요청이라든가 승인이 없었던 걸로 현재 네.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공 과정이라든가 감리 과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조사하고 규명하고 그 합당한 그 처벌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까 이제 송 교수님께서 무량판 설계를 말씀하셨는데 네. 구조적으로 교수님 보시기에도 그 설계 공법이나 여기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원래 무량판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무량판 구조가 다른 구조와 다른 점은 보가 없는 슬래브와 기둥만 있는 그런 구조죠. 굉장히 네. 간단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공상 굉장히 경제적이고 빠르게 시공이 가능한 구조고 또 층고를 낮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건물 높이에 많은 층을 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주거 건물인 경우에 무량판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가 없기 때문에 안정상 안전율이 일반적인 보가 있는 구조보다는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펀칭 시어라 그래 뚫림 그 파괴라 그래서 그 보가 없기 때문에 슬라브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에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1994년에 산풍 사고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약간은 다르지만은 네. 그때도 모든 층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량판 구조를 설계를 잘못하거나 유지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그 무량판 구조가 갖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잘 설계하고 잘 시공하면 네. 굉장히 좋은 구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로도 동시에 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과 질문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원인 살펴보고 있는데요. 불법 제하도급 문제도 지적이 됩니다. 이상배 국장님. 현장에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 장비 임대 업체가 대리 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확인이 좀 됐습니까? 아직까지 확인은 안 돼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분야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결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레미콘 업체 10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죠? 아마 엄격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콘크리트 품질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네. 이제 보통 콘크리트는 이제 레미콘 업체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레미콘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최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경쟁 구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저가, 저가로 수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래서 가격을 이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가격을 낮추려 그러면은 네. 거기 들어가는 재료의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제 시멘트라든가 혼화재, 물, 골재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가장 비싼 것이 시멘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멘트 양을 좀 줄이고 다른 부분들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그 품질. 근데 이제 결국은 콘크리트는 사실은 소비자가 그 품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은. 네.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눈가림, 속임을 해도 그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골재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강에서 채취하는 자갈이나 모래, 아주 좋은 골재가 있어서 품질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고갈되고 이제 자연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제 석산에서 파쇄를 해서 골재를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바닷모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골재 수급 때문에. 네. 근데 요새 친환경 때문에 그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 제재가 가해지고 허가가 잘 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골재로 쓰기 어려운 풍화된 모래, 그 마사라 그러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파쇄된 골재, 그 선별 골재라 그러는데 네. 그런 걸 사용하는데 그런 걸 사용하게 되면 문제는 골재 자체의 강도, 품질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 토분이 섞이게 됩니다. 흙이 섞이게 되면은 이제 콘크리트와 그러니까 시멘트와 경화가 수화 반응, 화학 반응이 잘 나타나지가 않고 네. 디펙트, 결함이 생겨서 강도가 잘 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돼서 지난해 국토부에서 관련된 법 규정을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콘크리트 품질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안전관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인하고 있죠. 지금 그 공사한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시험체를 반드시 네. 슬럼프 테스트라든가 어떤 테스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일 강도라든가 7일 강도 압축 실험하게 돼 있고 그걸 복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현장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한 보다 정밀적인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송 교수님, 이 콘크리트 품질이라든지 무리한 시공이라든지 무단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 과정에서 다 걸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사실은 그 사회 안전 시스템인 그 건축물 관리법이라든가 건설기술진흥법, 또 산업안전보건법, 또 이런 감리 제도에서 필터링이 되어갖고 크로스 체크가 되어주는 그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문제는 교통법은 있는데 교통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감리 제도가 있는데 그 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 사실은 이 감리 비용 누가 내냐면 시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정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분양자들이 네. 낸 돈으로 어떻게 보면 감리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분양자들을 대신해서 매우 눈을 부릅뜨고 이러한 것들을 크로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작동이 안 됐다. 저는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우리 여러 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구조 기술사로 하여금 구조 감리까지 30층이 넘어가니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 자꾸 지금 의문시 되고 있거든요. 혹시 네. 협력업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위 얘기해서 감싸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좀 얘기하고 싶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감리 제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첨언을 드리면 너무나 그 감리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떤 처우랄까 어떤 그런 것들이 따라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난이 지금 심각합니다. 감리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리타이어 하신 은퇴하신 분들을 다시 재취업하는 그런 장이 돼버린 일부 현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80 드신 어르신들이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이렇게 작동하고 그냥 앉아만 계셔라 할 정도로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적격으로 이렇게 감리가 안 되는 거죠. 네. 국장님, 아파트 건설을 승인해주고 건축 허가를 내준 행정관청의 책임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 승인과 착공, 준공 서구청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금 그 총 388건의 민원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건이 이제 시에 접수된 민원이었고요. 이거는 품질 점검을 해달라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품질 검수단으로 하여금 네. 품질 점검 실시를 11월 25일에 했었고요. 나머지가 이제 서구에 어떤 민원 접수된 내용인데 소음먼지 분야가 324건으로 확인됐고요. 주변 도로 문제가 12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40건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초에 분양하기로 했던 그 내용과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이 많았고, 네. 실질적으로 공사 관리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주변 건축물의 균열 어떤 피해라든가 낙하물 추락 관련이 8건이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서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한 내용을 보면은 되게 소음 먼지 분야의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들이 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주변 건축물의 균열이라든가 추락 낙하물 방지 문제는 이제 이 원인이 직접적인이 아닌지 이렇게 조사 과정에 있는 걸로 서구청에서 이렇게 확인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분야에 서구청에서 민원 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이 분야 역시 우리 시라든가 어떤 수사기관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있고 그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겠습니다. 네.